네, 그리고 마지막 3편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보면 되죠. 요거 보호계정기 별료기 차이점. 요거는 뭐 개념은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계기용 별료기용은 이제 고장 전류할 때 오차 적게 하면 더 동작해야 되니까 과전류 정수가 큰 게 좋은 거고, 계기용은 어떤 전격 전류 범위에서 오차가 좋아서 이제 정확히 측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적어주고, 그리고 이게 IEC로 오면은 CT가 계측기용이랑 계기용이랑 전격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적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그 변류기용은, 그러니까 계기용은 이게 과전류 정수랑 똑같은 개념인데 둘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1차 전류분의 어떤 원하는 오차에서의 과전류. 근데 요거는 이제 오차 제한계수라는 ALF 해서 이게 있고, 계기용은 똑같은 이제 1차 전류분의 어떤 오차에 대한 전류인데, 이거는 다른 용어를 써요. 기기 안전계수. 그러니까 원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얘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큰 과전류에서 오차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오차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계기용은 이제 부담에 이제 뭐 내전압 같은 게 낮은 요런 뭐 계측기들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큰 전류가 들어와서 얘네들에게 데미지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기기 안전계수예요. 그래서 그걸로 정의하기 위한 어떤 과전류 정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IEC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 많이 내용이 이제 보급이 돼서 많이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루폴트 프로텍션 커브, 요거는 좀 전문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리 안 하셨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변압기의 어떤 열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예전에 안시 포인트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런 아니다. 요게 뭐 25INA 2초였나? 요런 안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 변압기의 열적 특성의 기준이 돼서 이거 이상으로 이제 유지돼 버리면 이쪽으로 가면 변압기의 열적으로 데미지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정기 세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먼저 한시가 동작하도록 해야 이제 요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요 개념이었다가 이제 열적인 보호랑 기계적인 보호 개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요런 스루포트 프로텍션 커브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IEEE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개념 보면, 그래서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작은 변압기는 열적으로만 고려하면 돼서 기존처럼 이제 25IN에 뭐 2초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변압기 열적 곡선으로 보고 요거를 보호하게끔 이제 하면 되는데, 어 이제 변압기 용량이 커지면 기계적인 것도 봐야 돼서 그럴 때는 이게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는 열적으로 보다가 허용 특성이 낮아져 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이제 어떤 우리가 계정기를 세팅할 때 기존에 열적으로 고려할 때면 요 검은색보다 먼저만 떨어뜨리면 되니까 뭐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한시를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저 떨어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요 빨간색이 변압기의 기계적 강도까지 고려한 어떤 허용 특성이면 요거보다 먼저 떨어뜨려야 되니까 더 민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지는데 여기서는 요거보다 먼저 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반환시로 보면 더 민감하게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계적인 걸 보호할 수 있도록 요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게 허용 특성이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열 플러스 기계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대한 게 이 스루포트 프로텍션 커브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변압기 용량이 500 이하일 kVA 500 이하일 때랑 뭐 3000까지 그 다음 3000 초과될 때 해서 이쪽엔 보통 열적으로 하고 이쪽에부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열적으로 할 때가 있고 열적 플러스 기계적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요거 찾아보시면 자료는 많은데 굳이 기본서 정리 단계에서 요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기본서 다 하시고 뭔가 좀 플러스 알파로 나만의 뭔가 가지고 싶다 하실 때 필살기 뭐 이런 걸로 가져가시면 좋죠. 이런 거 나오면 적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진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요것도 뭐 지락 보호 쪽에 거죠. 해서 요거 검출하는 거. 요것도 뭐 지락에 대한 거고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죠. 이런 거. 그래서 직접 접지일 때랑 비접지일 때랑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MCCB 차단 특징 뭐 하고 배선용 차단기 단락보호 협조 요거는 그거죠. 우리 뭐 백업 보호가 있고 뭐 캐스케이드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고 MCCB 특징은 이제 ACB나 이런 거는 어쨌든 CT를 통해서 어떤 계정기에서 전류값을 받아서 트립시키는 거라서 이게 뭐 4사이클이었나요? 뭐 이상이 걸려요, 시간이. 근데 MCCB는 바로 기계적으로 MCCB 자체적으로 이제 전류를 감지해서 안에 코일 있죠? 그래서 코일의 자기력으로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더 빠르죠. 퓨즈보다 느린데 어쨌든 이게 뭐 사이클이 생각 안 나. 1, 2사이클이었나? 어쨌든 더 빨리 끊어줄 수 있는 애가 MCCB예요. 그래서 그거 적어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지락 나오죠. 이거 직접 접지, 비접지. 이거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CT는 거의 포화 쪽 나온다고 보면 돼요.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요거 지금 2교시로 나왔죠. 그러면 뭔가 아는 거 다 써도 모자라요.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IC에 대한 거 아까 오차 제한 계수랑 기기 안전 계수 있죠? 그런 거 적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부담 곱하기 과전류 정수 일정 해서 부담이랑 과전류 정수 개념을 이제 뭐 등가회로 그려주고 여자회로 그려주고 딱 설명해주면 장수도 채우기 좋고 이런 건 2교시로 나왔는데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를 다 3장 이상 써야 되니까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요 GVT라고 되어 있는 게 GPT예요. 해서 설치 개수와 영상 전압 관계에서 아까 저희 1편에서 그 등가회로에서 식 나오잖아요. 해서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식 뭐였죠? 다시 볼까요? V0는 1 플러스 RNRG 3J 오메가 CRG 근데 2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상 전압이 나와줘야 검출할 수 있죠. 근데 이게 GPT를 병렬로 많이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GPT 뭐 이렇게 되죠. 요게 RN이에요. 그 CLR을 1차로 판산한 거. RN은 어때요? RN이 클수록 전체가 낮아지니까 영상전압 감도가 좋아지죠. 근데 요게 병렬로 쭉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요 RN이 병렬이니까 작아지죠. 그럼 요게 작아지니까 요 분모 자체가 커지죠. 그러면 요 영상전압 작아지죠. 그럼 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GPT를 병렬로 많이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요거예요.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등가위로 그려가지고 딱씩 적어주고 수식적으로 딱 풀어주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거에 적어주고 GVT 사용 시 고려사항에는 이제 요런 거 감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뭐 CLR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117회 모두 CT 나왔고 이거 뭐 포화 특성 앞에서 봤죠.
그리고 118회 때 갑자기 이제 비상발전기 보호 개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적었어요. 그때 요게 다른 게 적을 게 없어가서 어떻게 이걸 적긴 했는데 점수는 잘 안 나왔죠. 그래서 요거까지 가져가긴 좀 무거운데, 일단 가져가셨던 분들은 뭐 한번 정리하시면 좋고요. 지금 뭐 추가해야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리고 결상 또 나왔죠, 이거. 유도전동기 쪽은 다른 데랑 다르게 결상 역상에 의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상 역상 보호, 전동기 보호 쪽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I1, I2, I3 중에 하나가 제로가 되니까 요게 대칭 좌표법으로 봤을 때 I1, I2, I2에서 요게 어떤 역상 분전료가 크기가 정의가 돼요. I1이랑 관계되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역상 전류가 생기는 거고 요걸 검출하는 거예요. 그거 내용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역상 전류가 생기는 걸 증명하라는 게 요 수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있고 요 관연도 풀이 보시면 되죠. 근데 요게 최근에 나와서 뭐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디지털 계정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한 100회 초반쯤에 나왔던 게 또 나와요. 이렇게. 이거 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보호개전 쪽 좀 길어졌어요. 이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많이 나왔고 이게 중복되는 문제가 별로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좀 설명드린다고 길어졌고, 마지막으로 그럼 123회 한번 어떤 쪽에 나올지 한번 마지막 복불복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쭉 보시면은 또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건 많이 나왔었고, CT, 지락. 지락은 일단 한번 들러왔던 거 한번 볼까요? 디지털은 이제 나왔으니까 안 나왔을 것 같고, 저는 요거 두 개 있죠. 저압전로, 저압전동기,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유력해요. 왜냐면, 이게 KC로 오면서 새로 도입됐어요. 이게. 제가 계속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 설계전류, 차단기 전격전류, 그 다음에 요게 또 허용전류보단 작아야 되고, 차단기 동작전류라는 게 1.45IZ, 요거 60분 전류, 케이블 특성보다 빨리 동작해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거로 이제 선정하는 거고,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 전류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과부하 전류 쪽이고, 또 단락 전류 쪽에 가면 또 있어요. 단락 전류 쪽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 돌입 전류라는 것까지 봐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요 무선에 차단기 있으면 요 분기점에 달아야 되고 3m에 달아야 되는 조건. 요게 예전이랑 다른 거죠. 여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요쪽에 단락이 있을 때 보호가 가능해야 될 때만 가능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내성 규정이나 우리 판단 규정에 나와 있던 내용들 물어봤다면 이거를 이제 요 KC에 대한 걸로 물어볼 가능성이 많죠.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고, KC에서 제일 논란도 많고, 논란이 아니라 제일 좀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도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설계 프로그램도 지금 뭐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이 중요하니까 아마 이쪽이 KC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저압 쪽에 어떤 차단기 선정 아니면 허용 전류 선정 이런 거. 이쪽을 좀 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꼭 정리하세요. KC로. 그리고 뭐 하나 더 본다면은 지락이 되게 자주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뭐 한 2, 3회차 걸러서 계속 나왔잖아요. 이렇게. 최근에도 나왔다가 116회 이후로 끊겼어요. 지금 117, 6, 7회 지났으니까 이 지락 쪽도 한번 나올 만해요. 특히 비접지 지락이 계속 요새 안 나왔거든요. 비접지 지락 쪽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접지 지락하고 아까 KC 관련된 저압 쪽 과전류 보호, 일반 부하일 때랑
전동기 부하일 때. 요 정도는 좀 타겟을 갖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호개전 쪽이 어쨌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분야라서 영상이 길어졌고요.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 토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